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이라는 작품입니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사회 혹은 기술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를 팔러 다니다 보면 그때마다 돈의 가치와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 여기서 나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나는 자동차 판매원입니다. 산업 사회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나는 무엇이 돼 있을 것인가? 어느 대리점의 점장쯤 되어 있겠지. 여기서 어느 대리점의 점장은요, 평범한 직장인의 미래이자 안정적이지만 획일화된 삶에 대한 암시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녕 사라질 것인가? 저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동일하게 수능 쳐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회사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삶에 대한 회의감이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자아 실현이자 삶의 다양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저희가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살기를 모두가 꿈꾸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또한 자신에게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혹은 열려있지 않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걷기로 하였다. 이때 걷기라는 것은 정녕 사라진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신하여 이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주인공 나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판매한 신차를 주인에게 배달하고 나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나는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집까지 5시간쯤 걸리겠지. 하지만 나는 걷기 시작했다. 그참에 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기로 했다. 여기서 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기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자동차에 빗대어 사회 한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무작정 걸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매우 흐리고 추웠으며 나는 가벼운 양복 차림이었다. 지금 날씨가 추운 외적 환경이 굉장히 고단한 상황이죠. 나는 이에 가벼운 양복 차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도전으로 집까지 5시간 거리를 걷기로 결정한 것이죠. 1시간쯤 걸어가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부러질 듯 아파왔다. 지금 걷기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증이 이상한 쾌감이 되어 육체를 자극했다. 처음엔 고통이었던 것이 어느새 쾌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휴대폰이 울렸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2시간을 걸었을 때 눈은 한방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내 입에서는 저절로 비죽비죽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웃음, 주인공 나의 기쁨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이 웃음은 생생한 자유,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걷기라는 행위에서부터 나온 웃음입니다. 내가 왜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나만의 생생한 자유, 그 홀홀한 기쁨.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나는 계속 걸어갔다. 이렇게 걷기라는 행동은 주인공 나에게 해방이자 자유의 감각을 가져오는 활동입니다.
걷다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춘기 때의 내 첫사랑과 무더위처럼 고달팠던 유년과 내내 괴롭기만 했던 청춘의 나날과 무 살아온 생애가 눈앞에 눈발처럼 드리워졌다. 이 걷는 동안 떠오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이네요. 그날 밤 자정에야 나는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처럼 집에 도착했다.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 즉, 5시간을 걸어왔으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이었겠죠. 그런 모습에 자신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아내는 나를 보자 왠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걷기에 성공한 것을 알았다. 아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일? 그래, 오늘 사건이 하나 터지긴 했지. 사건이라뇨.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5시간을 걸어 방금 집에 도착한 거야. 아내는 손을 더듬거리며 스웨터에 단추를 채우고 나서 떨리는 소리로 다시 물었다.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죠? 지금 아내도 당황스러웠겠죠. 남편이 갑자기 퇴근길에 5시간을 걸어서 왔다고 하니까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걷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몸 안에 입안까지 모래가 가득 차서 걷지 않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 나는 무겁고 느리게 걸었어. 걷다 보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몸이 가벼워지더군. 걷고 있는 동안 모래가 조금씩 똥구멍으로 빠져나갔나 봐. 여기서 모래라는 대상은 주인공이 일상에서 느끼는 현실의 무게감을 빗댄 표현이죠. 또한 이 모래와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이라고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늙은 식모 같은 얼굴로 식탁에 밥을 차려놓은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새벽 5시에 깨어나 정오까지 무려 7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다. 두 각 약 열흘간 간격을 두고 걷는 일을 되풀이했다. 나는 우비를 둘러쓴 대학생들과 빗속을 걸어갔다. 지금 장면이 전환되고 있죠. 장래인들처럼 모두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시간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길가에 앉아 쉬었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쳐 걸어갔다. 먼저 가는 내게 그들이 일어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태어나서 그때 처음 눈물이란 걸 흘려보았다. 지금 평소 느껴보지 않았던 감정을 걷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공은 걸으며 다양한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하다 보니 웬 시골 아낙 하나가 찢어진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옆을 지나갈 때, 스쳐갈 때 나는 그녀가 울고 있음을 눈치챘다. 나는 모른 척 앞서갔다. 지금 나와 동일한 상태의 인물을 마주하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자아 상실의 문제가 비단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걷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었고 한편 내가 아니면서도 분명 나 자신이었다.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사내를 돌려보내기 위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내뱉었다. 이유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죠. 다만 주기적으로 몸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제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온다는 거죠. 나는 자아 상실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몸에서 명령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자아 상실의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자아 상실의 문제,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표현하네요. 또한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닮은 종족들이 이따금씩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나와 동일하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아 상실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걸으면서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 정체성에서의 혼란과 자아 상실의 문제를 걷기를 통해 해소하는 주인공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텐데요. 저희 4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반복되는 걷기를 통해 자기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다 라고 돼 있죠. 주인공은 걷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과 내면의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윗글의 자기 탐색과 변화 묘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4번의 답 1번까지 찾아보면서 2번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 작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작품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사령, 아마존 sul관, 극락강입니다. 첫 번째 작품 사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줄임표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여기서 활자는 긍정적 대상이자 자유를 말하는 글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는 것, 이건 의인법 되겠죠? 화자가 책을 읽은 상황을 빗댄 표현입니다.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활자, 책의 내용은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영이라는 대상은 죽어 있는 것, 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책과 대조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아니냐, 서리법 활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지금 벗이여라고 부르면서 돈호법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벗에게는 이러한 나의 영이 죽어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자조적 태도 나타나고 있네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잠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더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지금 문장 순서 바꾸고 있는 도치법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열거법도 나타나고 있죠.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이 그대의 정의, 바로 글로만 존재하는 관념적 정의를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섬세,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소심함과 나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욕된 교회는 자유를 향한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억압적인 현실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부정적 현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는 표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그대 활자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서는 자유를 말하고 있으나 나의 영 실질적인 화자 자신은 죽어 있는 것처럼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스워라라는 자조적 태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요. 또한 여기 1연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수미상관의 구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령 살펴보았고요. 다음 작품입니다.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들이. 여기 지금 아마존 수족관은 현대인들을 구속하는 현대사회를 뜻합니다. 이 열대어들, 우의적 표현이자 관찰의 대상으로 인격화된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네요.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시외검정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나고 어디에서 무엇이 난다라고 해서 대꾸법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고무 탄내, 후각적 심사 나타나고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고무 탄내가 난다는 것, 도시의 삭막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의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상품들은 덩굴져 있다. 즉 아마존과 유사하게 덩굴이 져 있지만 생명력은 부재한 공간입니다. 이를 화자는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이 종이꽃은 생화가 아니죠? 이는 자본주의적 질서이자 생명력이 없는 대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공간에서 아마존강이라는 생명의 공간은 너무도 멀어서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이 마를 정도로 현대인이 삭막한 공간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족관은 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은 역설법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실을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이 열대어들 현대인들에게 시를 선물한다고 하네요. 이 시는 현대인들에게 상상력을 일깨워 위로를 얻게 하려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요.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인다는 것은 생명력이 회복한 모습을 형상화한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즉, 아마존의 원시적 이미지와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한 모습 드러내고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입니다. 대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치 다 찾으니 차경대 연못은 고금 없이 막다마는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이리 맑은 연못에 갓근 씻을 줄 그리 알리. 차경대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속세의 사람들이 부귀공명을 위해서 어지럽게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갓근을 씻는다는 것은 속세에서의 때를 벗겨내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한 자기 수양의 공간입니다.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빛을 머금은 구슬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공황 떠나버린 빈산에 두견만 낮에 온다. 지금 빛을 머금은 구슬은요, 이연적의 덕망이 구슬이 쌓여 빛을 머금고 있는 듯하다고 추앙하는 표현이고요. 공황상 떠난 빈산에 두견만 낮에 온다. 즉, 쓸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부화동 내린물이 밤낮 없이 복숭아꽃 뛰어오니 천태인가 무등인가 이 땅이 어디인가. 이언적 선생의 자취를 천태상과 무릉도원 즉 천상의 것과 비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의 자취가 아득하니 어디인지 모르겠네. 이 선생을 신선으로 받들면서 간절한 사모의 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신선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바로 천상의 인물로 받아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까마는 산이도와 갈 길 있고 기암에 다시기되 원근의 내와 들판 경치를 살펴보니 울긋불긋 꽃빛깔은 비단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 골바람에 날려오고 산사 종소리 구름밖에 들리도다. 지금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명문장가의 투신들 다 써내기 쉽겠는가? 지금 앞서 본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글로 써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눈앞의 풍경이 흥취를 더하는 듯 이리저리 거닐며 짐짓더디 돌아와서 서쪽 산을 바라보니 저녁 해가 다 지는도다. 시간이 경과하고 있네요. 동락당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를 친히 만나 뵈는 듯 갱장에 뚜렷하여 애달피 탄식하며 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지금 이언적의 풍채와 그때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밝은 창가 책상에서 세상 근심이 지신 채 성현의 체내에 뜻을 두어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쳐서 유교를 밝히시니 동방의 군자는 이뿐인가 하노라. 라며 이언적의 재치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언적 선생도 시대 운수가 불행하여 어진 일을 멀리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강제로 귀양을 떠나게 됩니다. 듣고 보는 사람들, 심산 궁국인들 미 아니 슬퍼하리. 이렇게 귀향을 가게 된 연유로 사람들과 자연물이 모두 다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과 공을 기려서 궁벽한 시골 땅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선비들의 추앙은 더욱 일러 무엇하리. 바로 유학자로서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던 이현적 선생의 삶의 자취를 예찬하는 시였습니다. 마지막 동락당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나, 다의 표현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는 특정 식구의 반복을, 나는 우의적 표현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를 첫연과 마지막 연에 수미상관으로 반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심화를 구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고요. 나에서는 아마존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를 시적 대상으로 설정하여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죠. 따라서 적절한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이화전입니다.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이 밤에 잠이 없어 두루 배회하니 달빛은 은하수에 비치고 모든 소리가 그치고 아주 고요하매 자연 두루 걸어다니다가 후원에 이르렀다. 후원에 큰 연못이 있거늘 나아가 연못가에 앉아 물 위를 굽어보았더니 호련 물 가운데에 소반짐 같은 검은 짐승이 나와서 바로 마을집으로 갔다. 원이 지극히 고의하게 여겨 마침내 보고자 하여 그 짐승을 따라갔다. 그 짐승이 고을 왼쪽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며 의연히 이 여배가 문을 열어라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연못이라는 공간적 배경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못은 자라의 원혼이 있는 것으로 자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억울하게 죽은 대상인데요. 그 한 집이라는 공간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이여백은 자라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자라의 원혼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문속에서 응대하고 문이 열리는 듯 하더니 그 짐승이 들어갔다. 원이 더욱 고의하게 여기고 가까이 가니 문득 집 안에서 배 앓는 소리가 진동하였다. 조용히 듣고 있었더니 달이 서쪽 언덕에서 떨어지고 먼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니 그 짐승이 또 나와서 이 여백을 불러 문을 열어라 하였다. 자라의 원혼이 밤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백이 대답하고 문을 여니 다시 나와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 원래 이 여백은 중국 장수라 사양에서 원통하게 죽으니 외로운 혼이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 집의 자물쇠에 붙어 옥동의 사악한 기운이 되어서는 뒤에 있는 연못에 사는 자라의 청을 들어 문을 여다가 사람들 앓게 하였다. 지금 이여백이 중국의 장수라서 이 타양에서 억울하게 객사한 것이 억울한 원혼이 되어서 자물쇠에 깃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라가 문을 열라고 할 때마다 그 자물쇠에 깃든 원혼이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앓이를 하는 것의 원인이 자라와 이여백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네요. 중략 줄거리입니다. 날이 밝자 자라가 출입했던 집을 다시 찾아간 이화는 그 집에서 죽은 자라의 원혼이 밤마다 찾아와 그 집 딸의 배를 앓게 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 후 이화는 자물쇠에 깃든 이여백의 혼을 불러내어 자라를 도와 사람을 해친 일을 탓하고 부울의 원이 올 때마다 죽는 이유를 물어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여백이 말하기를 저 은행나무에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가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를 빨아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지금 고을 원들의 죽음의 원인이 은행나무에 사는 여우에게 있다. 라고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주는데요. 착실히 잡아야 할 것이니 이 고을 백성들을 대령하여 많은 군졸로 겹겹이 진을 쳐서
사람마다 모두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고 하고 대토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잡기라 나무 끝에서 백발 노무가 노파가 나올 것이니 억만병사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라며 어떻게 하면 여우를 잡을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화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말하기를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였다. 그리고 각면에 명령하여 그물을 맺어 은행나무를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을 치고 나무를 배려하였다. 이 은행나무 바로 여우 한 쌍이 있다라고 전해지는 그 은행나무죠.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말하기를 이 나무가 지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수노은과 노파가 때때로 나오니 신선입니다. 신기한 변화가 무궁하니 이 나무를 베시면 백성이 다 듣기 쉽사오니 정주께도 화가 있어올까 하나이다. 지금 관리와 백성들은 이 나무와 여우에 대해서 신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우의 속임으로 인해 여우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여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원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지감이 있노라 하고 감히 내 명령을 거스르느냐? 내가 개의치 않은 이 나무 속에 있는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이 창검으로 너희의 목을 베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라며 이화는 이 나무에 깃들어 있는 여우의 혼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터질 듯하였다. 이 호령하는 소리를 굉장히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이나 강한 소리로 호령을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가 문득 명령을 두려워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뛰쳐나가 일시에 달려들어 은행나무를 베었다. 과연 은행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군민 가운데 실색 창황하지 않을 리가 없어 일시에 빌기를 이 나무에 재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배지 마사이다. 지금 신성한 존재를 해치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무를 베지 말자고 말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원이 문득 소리를 높여 크게 꾸짖기를 너희가 관원의 지위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할 것이오늘 나무의 재변이 이와 같음에 베는 것이라. 너희가 방자하게 굴어 대사를 이렇듯 그릇되게 하니 살려두지 못하리라. 호련은 이와 같으니 여러 군사가 마지못하여 일시에 나무를 베었다. 연이어 나무 위에 백발 노움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하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햇빛이 어둑해지고 음산한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내외가 진동하니 상하의 여러 군사가 다 거꾸러졌다. 지금 굉장히 전기적인 요소 역시나 활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나무에서 노음과 노파가 나와 호령을 해서 날씨를 바꾸게 하고 해를 침침하게 만들고 전부 다 전기적 요소입니다. 모든 군사는 창검을 뽑아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군민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을 지르고 나무를 베니 요괴들이 땅에 떨어지길 길이가 한 발이나 되는 금빛 같은 여우였다. 군민이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살해하기를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에 커다란 변란이 있어왔더니 성주의 명감신기가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리올지라 어찌 알았으리요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지금까지 커다란 변란의 원인이 이제는 이 요괴에 있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득 보고 하기를 죽은 여우가 수여우뿐입니다. 지금 여우가 두 마리 있었잖아요. 근데 한 마리밖에 안 죽은 겁니다. 이화가 실성할 정도로 크게 놀라서 돌아와 이여백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지위로 인하여 여우를 잡았으나 암여우를 잃었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이여백이 매우 놀라서 말하기를 당초에 너에게 하나를 잃으면 커다란 환난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암여우를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무 곳으로든 피하려니와 너는 3년 내에 대국에 가서 죽으리라. 지금 여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잡지 못해서 큰 환난이 일어나고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여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버가 없어졌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이화가 서늘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밤이면 심히 불안하여 취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지냈다. 지금 여우 한 마리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화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작품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 하나같이 풀어볼 텐데요. 저희 1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여백이 자물쇠부터 재생하거나 여우가 변신을 하는 듯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었죠. 이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장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1번의 적절한 설명 2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실전 모의고사 5회 축제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유명 작가인 이준섭은 치매를 앓았던 노모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내 지현, 딸 은지와 함께 고향집으로 온다. 문학 잡지 기자인 장혜림도 취재차 동행한다. 고향집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13년 전에 돈을 훔쳐 가출했던 준섭의 이복 조카 용순도 나타난다. 용수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삼촌 준섭이 할머니를 직접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한다. 시에서 항상 양과자 등을 늘어놓는 용순과 어이없이 보는 가족들. 이 할머니에 대한 용순의 사랑이 드러나는 행동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먼 꼴 같지 않은 것들이다냐, 살아생전 안 잡숫던 걸 제사상에 올려놓는다고 잡순다더냐, 그렇게 취해갖고 무슨 할머니 앞에 볼낯이 있다고 나서냐? 물건을 들어 집어 던지고 있죠. 비켜 서거라. 가족들은 용순을 못마땅해 합니다. 용순의 행동을 비난하며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술집 여자 딸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댕내들은 뭐 그리 잘났어요. 삼촌 소설에 좋게 써져 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가인 이준섭의 소설 속에 가족들이 등장하며 그 소설 안에서 가족들이 좋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웃기지들 마세요. 잘난 삼촌 때문에 집안 광고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할머니 제대로 모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잔들이는 거 막지 말아요. 라며 용수는 가족들이 할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순이 가족들을 비하하는 이유가 되겠죠. 정말 너무하네. 큰일 치르느라고 참아 넘기려 했더니 정말 못 듣겠어. 용순이 혼자 할머니 생각했어? 할머니 가장 힘들 때 용순이는 어디 있었어? 잘했건 못했건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 할머니와 함께 견뎠어. 정작 용순이는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해드린 게 뭐 있어?
그리워만 하고 이렇게 철없이 투정만 하는 게 할머니 모시는 거야? 할머니에게 곱게 하는 게 누군 정말로 그렇게 알아서 그러는 줄 알아? 용수는 13년 전 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치매를 앓는 동안 할머니 곁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지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3번째 장면은 동화입니다. 준섭이 쓴 동화책의 내용이죠. 분유를 타고 있는 지현, 준섭이 할머니를 돌려 누이자 우유를 먹인다. 다가와서 보는 은지. 할머니는 이제 갓난아기가 옹알이를 하듯 옹얼대거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두 손과 두 다리를 오므린 채 밤낮없이 며칠씩 긴 잠을 주무십니다. 그러나 은지는 그런 할머니가 조금 더 흉하거나 우습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기로 태어나시기 위해 은지네를 따라가실 준비가 거의 끝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할머니의 죽음이 정말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드러나네요. 여기서 윤회사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지는 지금의 할머니와 영영 헤어져야 하는 것이 점점 섭섭하고 싫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새 아기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은지하고 함께 사셨으면 싶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네요. 그건 할머니의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랑 때문에 그러실 수 없을단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쌓이는 건 은지도 이제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지혜가 가득 차면 마음속에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도 다 그 사랑 때문이고, 아빠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은지에게 나이와 키와 지혜를 나눠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나 그 영혼이 다른 곳에서 새 아기로 태어나시게 되는 것도 다 그 사랑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죠. 할머니의 죽음이 자손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라고 표현함으로써 할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제 다시 동화 밖 이야기입니다. 빗새라고 알아요? 자기 둥지가 없어서 비만 오면은 이 나무 저 나무 밑으로 울어대는 새가 빗새래요. 이 빗새는 비만 오면 울어대는 새라서 이름이 빗새입니다. 정착지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로 가출해 있던 용순의 처지와 비슷하고요. 준섭의 소설 속에 나오는 새로 용순에 대한 준섭의 애정과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이상한 새도 다 있네. 이 선생님 소설 속에 나오는 새예요. 비 오는 밤이면 그 빗새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무슨 놈의 새가 지 둥지 하나 못 지닐 팔자로 타고났을까 푸념하시면서 돈 벌러 간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낯선 땅에서 비바람 피할 의지처나 찾았을까 애태웠대요. 돈 벌러 나간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가족 중에 누군가, 바로 용순을 뜻하는 것이죠. 할머니는 가출한 용순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정성 들여 가꾸면서 모이도 꾸려놓고 했대요. 이 빗새는 용순과 동일시되는 대상이죠. 즉, 가출해 있던 용순과 그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가족이라는 현실의 상황이 소설 속에 투영되어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도 그런 마음은 있으셨겠죠. 하지만 치매를 앓는 할머니로서는 너무나 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소설가는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 자기 생각을 드러낸대요. 소설 속 할머니의 마음은 사실상 소설가인 준섭이 만들어낸 마음이죠. 용순에 대한 준섭의 마음이 그려진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들만큼 실제 사는 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자기 사는 거 변명하는 게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이준섭 선생님이 처음 쓴 동화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며 빗새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건네고 있습니다. 준섭을 보던 용순 눈을 돌려 동화책을 봅니다. 용수는 준섭에게 처음에는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음에
비난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면은 동화 속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흰풀을 덮고 있는 준선모, 즉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음을 나타내고 있죠.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주신 모양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어놓듯 곱게 벗어놓고 가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몹시도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팔랑팔랑 하얀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배추꽃 나비 위에 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을 배추꽃나비에 실려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할머니의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윤회사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은지는 그저 그 할머니의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마음 깊이 빌어드립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안심하고 떠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나눠주신 나이라는 것은 할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면 제가 할머니 대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그 나이를 다시 나눠줄 거예요. 여기서 삶과 죽음이 단절돼 있지 않으며 죽음은 자손들에게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일이며 이는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다음 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용순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텐데요. 저희 2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하여 이 등장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인 중섭이 쓴 동화라는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구조を취하고 있죠. 이 동화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준섭의 생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용순이 오해를 풀고 화해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